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야 안평가사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7월이군요. 이번 달은요 2차 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자, 시험 보시는 분들 고생하신 만큼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그렇듯이 유의사항 빠르게 전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는 분 혹은 이제 공부를 못하는 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나 다른 시험 준비해 본 거 없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은 제가 얘기해 드린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하셔서 계획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진입자분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실 7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7월이고요. 내년 4월 초에 아마도 1차 시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년 4월과 그 해 있는 7월에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붙는 동차, 자, 요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아무리 긍정적인 저로서도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년 4월 전까지요 1차 시험 합격하는 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1차 시험은요 우리가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면 이제 합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1차 시험 이 6개월 말씀드릴 때 항상 당부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은행식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요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이 요령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시험 준비를 해봤느냐, 그리고 나의 사고, 나의 뇌 구조가 이런 객관식 시험에 적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누구는 3개월에 붙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누구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빡빡하게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정말 이 뭐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야, 혼란스러운 이런 합격 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객관식 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는 안다, 나는 조금 자신 있다 하면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6개월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감정평가사 시험, 주로 이 고시류로 불리는 시험들은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준비를 한다, 혹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내가 굳이 리스키하게 공부를 해서 위험을 지면요 그 리스크의 대가가 1년이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은요 가능하시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막상 이제 공부하다 보니 아플 수도 있고 뭐 집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변수가 있어도 나는 내년 4월에 1차를 무조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는 거 추천드리고, 요번 공부 방향 6개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개월이면요 여기 이제 3개월입니다. 4월 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는 1월, 2월, 3월 3개월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역산을 하면요 10, 11, 12 해서 10월 달부터 1차 공부를 풀로 열심히 하면은 1차는 보통은 이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7, 8, 9 이 3개월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3개월에 남는 시간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요 2차 공부를 미리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연결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를 좀 탄탄히 하면 2차 공부하는데 좋기는 하지만 절대 1차를 내가 안 해서 2차를 못한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부를 미리 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2차 공부를 일단 좀 미리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2차는요 우리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이 있죠. 이 중에서요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요 3개를 엉성하게 어영부영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표를 좀 한정하셔서 실무 요 한 과목만이라도 내가 진짜 이 3개월 동안
빡세게 하자, 제대로 실력 올려놓자, 이렇게 과목에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보통은 우리가 실무를 먼저 공부합니다. 실무가 공부량도 조금 있고 뭐 이론에도 조금 겹치고 뭐 법규에도 조금 겹치고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잡는 과목으로 실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꼭 실무를 먼저 해야 되냐 하면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남들 하는 거에 맞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한 과목에 포커스를 맞추면 뭐가 좋냐면요, 결국 이 공부라는 것도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려놓으면은 이게 조금 잘 안 떨어집니다. 제가 맨날 예시를 드는 게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조금 이렇게 뭐 타는 연습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다음에도 또 처음부터 다시 타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전거를 연습을 해서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딱 타는 거를 내가 익숙하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한참 지나서 자전거를 다시 타더라도 금방 내가 다시 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과목을 어영부영한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올려놓는 거, 요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부터 하면 되나요? 여기서 단기 합격을 위한 레시피에 하나 스킬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뭐냐? 여러분, 이 기간 동안 2차만 바짝 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차를 바짝 하면서 이 6개월 동안 2차 한 거를 다 까먹으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요, 오히려 지금부터 1차와 2차를 같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1차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한 9개월 정도를 1차를 끌고 가게 되잖아요. 1차를 조금 더 길게 잡고 하는 대신에 2차를 반대로 한 6개월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러면 뭐가 좋냐? 1차는요, 하면 붙습니다. 시간 제대로 때려 박으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2차잖아요. 그 중요한 2차를요,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한 3개월만 잠깐 쉬고 다시 4월부터 3개월만 잠깐 쉬고 다시 2차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백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 2차 실력을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끌고 가기에는 지금부터 1차를 먼저 해두면서 2차를 최대한 끌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시간 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지금은요, 한 50대 50 정도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루 일정을요, 절반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뭐 밤 9시까지 한다, 이렇게 보면요, 딱 절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3시까지는 뭐 예를 들면 2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9시까지는 1차를 해야지, 이렇게 절반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할 때는요, 이제 실무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퀴즈 풀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따라서 쭉쭉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때는요, 우리가 보통 회계나 경제를 먼저 합니다. 이게 이제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회계 정도, 회계를 먼저 스타트를 끊으시고 이제 뭐 강의 들으시고 문제 풀고 숙제하고 복습하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회계가 끝났다, 그럼 뭐 경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경제 하시는 동안 회계를 주말 같은 때 잠깐 시간 내서 틈틈이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리고 경제 끝났다 이러면은 민법 하시고, 또 이제 민법 하시면서는 회계랑 경제에서 배운 걸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짬을 내셔서 문제 반복적으로 풀면서 리마인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꼭 회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경제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뭐 회계만 하는 거 좀 지겹다 이러면은 뭐 회계랑 경제 같이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회계 먼저 하시다가 이거 너무 회계만 하니까 좀 그런데 하면은 뭐 경제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뭐 자유롭게 변형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차는요, 계속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1차 막판이 돼서 2차 그만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강의 듣는 거죠. 올해 거 스텝 1 들으시고 스텝 2 들으시고, 중간에 이제 문제나 퀴즈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반복해서 푸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쭉쭉쭉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스텝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7, 8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 기간 동안 들으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뭐 실무 같은 경우는 잘 챙기셔서 문제풀이 챙겨주시고, 내가 조금 더 욕심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랜드잇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요 K평가사님 문풀 강의
요거까지 수강하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내년에 2차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탄탄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2차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차는 간단합니다. 그냥 커리큘럼대로 들어도 시간이 아마 조금 부족할 겁니다. 2차는 이렇게 하시고, 자, 1차 같은 경우 이제 계략적인 그림만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보면은 이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이제 1개월은 좀 떼놓을게요. 또 이 와중에도 버퍼로 또 떼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8개월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량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회경이 좀 많다 하고 나머지 민감학이 좀 적다 해서 이제 회경, 민감학 요거를 이제 한 절반 정도씩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또 여기 2월이죠. 2개월 그리고 한 1.5개월 정도씩 1.5 요 정도 느낌으로, 딱 맞진 않지만 일단은 계략적으로 안을 잡으시고 2달 동안 내가 회계 학습하겠다, 이렇게 계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제를 좀 한번 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민법 한번 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관 진하게 하시고, 학원론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최대한 심플하게 교통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2개월 동안 이제 회계를 그럼 뭘 내가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 커리큘럼 다 들으셔야 되죠. 커리큘럼 다 들으시고요. 뭐 이제 마무리 특강 같은 건 이제 좀 강의가 나중에 열리죠.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듣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 다 들으시고, 우리 시험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회계랑 경제는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를 반복해서 푸셔서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풀 1회독을 꼼꼼히 하시는 게 한 번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문풀을 꼼꼼히 한번 돌려놓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 경제를 하는 동안에 요때 풀었던 문제를 틈틈이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풀 때는 내가 처음 푸는 거니까 뭐 좀 헤매기도 하고 해설도 보고 이해해야 되고, 뭐 내가 구멍 생겼던 개념들은 다시 강의도 듣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한번 1회독을 꼼꼼히 해놓고 나면요, 두 번째 이제 복습하면서 2회독 보실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1회독까지 꼼꼼히 해놓는 게 일단 먼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 또 경제도 문풀 1회독을 꼼꼼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강의 들으시고 문풀 1회독 꼼꼼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뭐 말씀드리면 요게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교통정리 해드린 게 살짝 여유있게 잡은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열심히 하시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안하셔서 조금 줄여본다, 이렇게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모든 공부는요, 일단 이렇게 가이드 잡고 강의 들으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뭐 강의를 듣기 전에는 막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 다음에 뭘 하고 막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강의를 딱 들으면 그날 듣고 숙제하고 복습하고 또 숙제하고 강의 듣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잘 가요. 뭐 막상 그 전에 했던 고민들은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강의 스타트를 바로 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강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냐? 자, 요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 원패스는 일단 뭐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선행 패키지로 내가 나갈지, 아니면은 그냥 실무만 단과로, 혹은 이제 한 스텝 1에서 3 정도만, 요렇게가 이제 패키지가 있거든요. 요렇게 접근을 할지 요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선행 패키지는요 2차 강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마 실무 스텝 1에서 4까지, 그리고 이론은 스텝 1, 2, 뭐 좀 찍먹해 보실 수 있는 정도, 법규는 스텝 1, 2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선행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욕심을 내서 좀 해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선행 패키지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냥 조금 차근차근 좀 하나씩 좀 해보고 싶어 하시면은 요 1차 원패스에다가 실무 단과 요거 1에서 3 패키지 정도, 요 정도로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너무 중요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 막상 공부해 보시면, 뭐 회계를 먼저 하니 뭐 경제를 먼저 하니 뭐 실무 뭐 선행 패키지를 끊느니, 이런 거는 사실 좀 부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차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렇게 1차랑 2차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2차 공부는 재밌어요. 근데 1차는요, 그냥 막 통과만 하면 되고 60점만 넘기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되게 숙제 같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부 같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1차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1차를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부 실컷 해놓고 1차에서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똑같은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사람인 이상 이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1차를 떨어지는 거는 시간 투자를 충분히 안 한 경우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막 욕심내다가 1차 떨어지시는 경우 많은데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절대 쉽게 보지 마세요. 뭐 합격수기들 보면은 뭐 3개월에 붙으신 분도 있고 뭐 이제 대부분이 막 이렇게 합격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되게 그냥 1차는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2차에 비교하면 정말 별거 아니기도 하고요. 1차를 한번 붙어보면 돌이켜보면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차는 어느 정도만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안정적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쉽네 이렇게 다들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는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만큼 쉽진 않아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진짜 막 한 10분, 20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 요것만 제발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 보면서 2차 욕심내다가 1차 떨어지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발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 아시겠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어딘가 좀 적어두시고 공부하시면서 잘 챙겨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 진입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